그러니까 판서를 하면서 그거가 얘를 이렇게 우리는 위로 마이크 선에 가야 돼. 네. 이론 시간인데 그렇게 어려운 이론은 아니고요. 혹시 뷰티 아카데미 수료하실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시면 네, 절반 정도? 네, 그럼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복잡한 구조로 얘기를 할 실력이 제가 안 되고요. 가벼운 피부 구조 정도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얼마만큼 왜 타사에서 피부 구조를 얘기하면서 화장품을 선전하거나 권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회사가 화장품 아니 피부 구조를 얘기하면서 세포를 이야기해가면서 어려운 용어들을 써가면서 굳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이제 기술력을 풀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 피부에 어떤 역할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화장품이라는 건 그냥 예쁘게 보이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런 기능을 간단한 기능 정도, 당김이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냥 화장품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화장품이 그런 기능이 아니라 정말 케어가 가능한 그리고 망가진 피부를 다시 복원하고 재생할 수 있는 컨셉의 화장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피부 구조를 이야기하고 건강함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시고요. 아카데미 하신 분들은 한번 피부 구조도를 노트가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제가 칠판에다가 이렇게 프린트를 할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화장품을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하지는 않아요. 저는 컨셉이 건강함이 더 우선이지 예쁘게 컨셉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건 건강함을 추구하면 예쁨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스킨케어를 하기 위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뭘 해야 되나요? 아니 얘를 치워야 잘 저 네오박스는 뭐 거기에 크게 화장품 제품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컨셉이 이런 컨셉인데 뭐가 제일 먼저 눈에 띄세요? 어떤 단어? 여기에서 광고비 원가 이런 거죠. 타사와 저희 에코미를 얘기하는 건 아시겠죠? 이게 한경수 사례께서 쓰시는 PPT인데 이게 너무나도 와닿아서 아자뿐만 아니라 에코미에도 너무 와닿아서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겠다. 저희가 원가는 품질 이렇게 이퀄로 돼 있잖아요. 원가 비용이 높으면 당연히 품질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화장품을 생각해보면 화장품 원가가 높으면 저희 피부에 바를 때 기능을 더 잘할 수 있는 기능이 더
많아지겠죠. 당연히 제품의 질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제품과 일반 유통을 하는 제품 어떤 것들이 가격 대비 질이 좋을까요? 이걸 딱 보면 당연히 저희 거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제품이 써보니 좋다더라, 질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 구조입니다. 그럼 화장품으로 얘기를 들어볼게요. 화장품도 그러면 타사보다는 뭐 설탕수보다 우리께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이렇게 딱 분명하게 나와 있죠. 이거를 머리에 두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화장품 용어를 몇 가지를 쓸 거예요. 근데 어려운 용어는 아니고요. 어떤 용어를 쓸 거냐면 유효성분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리고 증량제라는 말을 쓸 거예요. 유효성분과 증량제라는 말은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그런데 화장품을 원래 만들 때 여러 가지 원료를 쓰지만 화장품 기본기가 이렇게 있다면 어, 이게 화장품 병이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의 화장품 원료를 넣고요. 이 정도의 화장품 원료를 넣어요. 그런데 우리 아메리카노를 생각하면 아메리카노에 우리 원액을 넣죠. 원액을 넣는데 아메리카노 원액을 이걸 다 채우진 않죠. 원액을 이 정도 채우고 그 다음에 뭐를 넣어주죠? 물. 네, 그래서 양을 늘려준다 해서 증량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화장품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액과 같은 성분을 유효 성분이라고 합니다. 유효. 효과가 있는 유효 성분이죠. 이게 가격대가 비싼 화장품들의 비율이 차이가 나요. 왜 길거리 지금은 길거리 브랜드가 미샤가 아니고 무슨 브랜드가 있죠? 하여튼 무슨 브랜드 미샤 브랜드 정도 되는 화장품은요. 이 100이 되는 화장품 퍼센테이지 중에서 1%에서 5%를 넣어줍니다. 그럼 얘는 화장품일까요? 물일까요? 물. 그렇죠. 화장품인지 물인지 모르는 것을 저희는 가격을 지불하고 우리 피부에 바릅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가격이 있는 브랜드, 뭐 아이유페나 그 정도 되는 거, 한 5%에서 10%, 5%에서 10% 유효성분을 넣어주는 것도요, 엄청 많이 넣어주는 업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입소문으로 저희가 제품이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좋아, 느낌 좋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입소문이 전달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는 업계에서 가장 많은 유효 성분을 넣어주는 회사로 되게 유명해요. 최대 몇 프로까지 넣는지 혹시 아세요? 화장품 회사 중에서는 전설적인 회사죠. 약 20% 정도까지 넣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넣어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화장품 연구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일반 우리들 같은 사람들은 뭐 넣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넣어지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명품 브랜드 샤넬, 뭐 크리스찬 디올 뭐 이런 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이 유효성분 얼마나 넣어줄까요? 많이 넣어줄 것 같잖아요. 네, 그렇지 않다니 20%를 넘어가는 회사는 없습니다. 명품 브랜드라고 해도 많이 넣어주긴 하죠. 한 10%에서 15% 정도를 넣어주니까 유효 성분이요. 그리고 유효 성분을 넣어주는 요 비율에 따라서 브랜드의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레이드가 결정이 되고요. 유효 성분 말고 증량제는요. 우리가 워터 타입, 그러니까 토너는 이렇게 혹시 화장품 전성분 표시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뒤에 이렇게 돌려보면 가장 많이 써있는 제일 앞에 써있는 전성분 표시가 있어요. 뭐가 가장 많던가요? 혹시 자세히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정제수는 뭐죠? 네, 물입니다. 정제수 물이고요.
만약에 크림 타입이나 크림 타입은요. 크림 타입은 뭘 넣어줄까요? 크림은 이렇게 발라보지만 촉촉하잖아요. 촉촉하게 만드는 성분은 물은 촉촉하지 않죠. 오래 지속력이 떨어지죠. 오래 지속력이 촉촉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건 기름입니다. 근데 이 기름이 식물성이냐 동물성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 화장품은 어떤 걸 넣어줄까요? 애터미는요? 네, 100% 식물성, 네, 100%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99%의 식물성 오일을 쓰기 때문에 피부 호흡이나 피부 호흡하기가 가장 좋고요. 끈적거림과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증량제와 유효 성분에 대한 화장품 용어를 좀 알아봤고요. 간단하게요. 그래서 뒤에서 제가 살짝 이야기할 때 좀 알아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PPT를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를 집중해서 봐주시면 우리 피부 단면도예요. 단면도 보신 적 있으시죠? 네, 한 번쯤 이렇게 과학 시간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되게 많은 것 중에 하나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처럼 보이세요? 요거 이렇게 까만 거. 네, 털이 맞습니다. 네, 털이 많고요. 우리 인체 중에서 털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딘지 아세요? 네, 머리. 네, 머리 맞습니다. 네, 머리 옆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네요. 글씨 혹시 보이세요? 피지샘이라고 하는데 샘이 하나가 더 있어서 모낭을 타고 모낭을 타고 여기서 뭐가 나오면 기름이 나옵니다. 동물성 기름, 사람 기름이 나옵니다. 개기름이라고 하죠. 이 개기름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기 보면 땀샘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땀샘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땀. 네? 땀은 뭐죠? 기름일까요? 네, 물입니다. 네, 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물과 기름이 우리 몸에서 동시에 나와서 표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피부를 표피라고 하는데 표피 바깥에 1대1 성분으로 이렇게 믹스가 돼요. 그렇게 해서 천연의 피지 보호막이라고 하는 우리 피부의 1차 보호막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1차 보호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공기 중에 이렇게 사물 중에 우리가 모르는 세균, 박테리아, 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땀과 기름이 1대1 믹스된 이 녀석이 전신에 저희가 도포가 되면서 우리가 세균으로부터 감염될 수 있는 균들을요 1차 살균 소독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균들에 대해서 1차 방어막을 유지해 주는데요. 이 1차 방어막이 깨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균이 침투가 되겠죠. 그러면 균에 대한 감염이 되겠죠. 그래서 피부 질환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 보호막이 깨지면 수분이 부족한 사람들은 수분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건조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1대1 피지 보호막은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서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들은 피지샘, 모낭, 땀샘.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피부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표피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피부가 그냥 피부 한 단어로 되어 있지 않고 1층, 2층, 3층 안에는 더 많이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피부가 이렇게 두께를 이루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겉의 피부는 표피라고 얘기를 하고요. 표피 밑에 진짜 피부라고 하는 진피층이 있습니다. 진피층에 보면은 이렇게 중요한 기관들, 혈관들이 있고 림프가 있고 지나다니는 길이 있죠. 표피층에는 혈관이
진화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진피층 밑에 보면은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층이 있습니다. 얘는 뭘까요? 네, 여기 써있죠. 피하 지방층.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이 피하 지방이 이거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하 지방에 굉장히 많은 건 좀 부담스럽지만 어느 정도 있는 거는 건강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피층과 진피층, 그 다음에 피하 지방층 이렇게 피부는 세 가지로 이렇게 두께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잡을 넘기면 조금 상세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눈에 보이는 이 표피층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안 줄어들죠? 그러면 안 줄어드네요. 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표피가 있는데요. 표피가 사실 두께가 얼마큼이나 되는지 아세요? 여기 써있죠. 0.1mm가 아니고 밀리미터예요. 굉장히 얇죠. 표피가 0.1mm인데 그 중에서도 이 표피가 또 여러 개의 층으로 또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 인체는 되게 신기해요. 이렇게 각 층이 있는데요. 각 층마다 하는 역할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진피. 진짜 피부라고 하는 이 진피가 몇 두께가 어떻게 될까요? 1에서 2mm입니다. 표피보다는 엄청 두껍긴 하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층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안에 이런 기관들이 다 있다는 게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되게 놀랍고요. 그 다음에 피하지방층의 사람마다 두께가 거의 많이 다 달라요. 이 두께는 거의 비슷한데 피하 지방층은 두께가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표피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보는 그림인데요. 왜냐하면 표피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피부 그리고 화장품을 바르는 장소이거든요. 네, 우리가 화장품을 겉에서 발라주는 이유는 우리가 유효 성분과 증량제를 통한 화장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 좋은 성분에 대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이 환경이 좋으면 아무래도 유효 성분이 들어가는데 유효 성분이 진피까지 들어가야 되는 게 맞겠죠? 맞거든요. 예, 표피에서 화장품이 그냥 다 머무를 수도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각질이라고 하는 각질은 죽은 세포인데 죽은 세포가 있어야 할 두께보다 엄청나게 많이 있으면 그 각질이 화장품의 원료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피부인 곳까지 영양성분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표피 각질이 화장품을 다 먹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질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두께보다 더 많은 걸 갖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발라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각질을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각질층, 그 다음에 과립층, 요도층, 기저층이 있는데요. 우리의 세포는 기저층, 요 맨 아래 하단에서 이렇게 세포가 아주 동그랗고 건강한 수분을 포함한 세포가 태어나고요. 태어나서 위로 올라갈수록 수분이 줄어들면서 죽은 각질로 되어 있어요. 이 표피가 혹시 몇 개의 세포가 겹으로 뭐라는 거야? 주변 세포가 몇 겹으로 되어 있을까? 이 표피가. 네.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요 각질층만 하면 원래는 한 28개에서 30개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래는 상당히 더 많은 세포가 있겠죠. 적어도 100개 이상의 세포층이 이렇게 있는데 각질층만 갖고 있는 정상인 세포, 건강한 피부 딱 봤을 때 건강해 보인다. 이렇게 좀 어두워 보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주 건강한 20대의 피부를 생각하면 그 아이들은 20층에서 30개층 정도의 죽은 각질 세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좀 슬픈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죠. 우리가 맨날 20대일 수 없잖아요. 내 나이 수만큼 각질층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나이만큼 접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질층이 과도하게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 과도한 각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물리적으로 빡빡 긁어내야 되냐 아니면 화학적으로 무슨 성분을 고발을 해서 이걸 박피를 해내느냐 이런 기능을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능을 선택하시겠어요? 각각 물리적인 걸 밀어낸다. 이거는 때를 빗긴다라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때를 빗기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침 같은 경우에는 난리 납니다. 상처, 미세 상처가 엄청나게 따갑고 막 그러시잖아요. 우리 몸보다는 얼굴이 피부가 조금 더 얇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왜 이브닝 케어 중에서 각질 필 제거하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필름제라고 필마스크. 그걸 두 가지를 이용해서 각질 제거를 좀 주기적으로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각질 제거는 20대, 30대 이후가 돼서는 일주일에 한 번에 내지 두 번 정도는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 중에서 그 햇빛 많이 보면 뭐 생긴다고 해요? 내기미 장티만 이런 거 생기지 않아요? 그게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기저층의 이 세포예요. 이게 세포만 보이지만 세포 사이사이에 멜라노사이트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왜 준비하고 있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미용적으로 봤을 때 까맣고 기미가 이렇게 있으니까 별로 이게 좋은 것 같지 않지만 우리 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검은 액을 내보내줘서 우리 피부가 외부로부터 받는 자극을 최대한 막아주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 검은 색소를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내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거니까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잘 다독여서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 기저층 밑에서 관리가 되면 돼요. 근데 그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의사가 그걸 갖고 있을까요? 의사가 갖고 있지 못해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죠. 뭘까요? 이분이 케어. 네, 이거니 케어는 컴비니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보다 더 많은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앱솔루트 라인이 우리가 관리하고 싶은 이런 색소를 굉장히 빠르게 기술적으로 타겟팅 삼아서 잘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앱솔루트 쓰면은 그런 관리가 잘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부는 이렇게 각질과 이렇게 각질층을 얘기하고 표피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브닝 케어만 각질, 표피만 관리가 잘 돼도 피부가 굉장히 건강하게 잘 보이게 됩니다. 제가 진피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요 밑에 그림을 안 그렸어요. 그림을 좀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피부를 한번 그려볼까요? 장면도. 네, 구멍을 두 개를 그리시면 되세요. 이렇게 표피, 구멍을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얘네는 진피에 얘네들은 다 기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얘는 뭘까요? 네, 여기에서 나오는 건 피지샘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선이라고 하죠.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땀입니다. 기름과 땀이 1대1로 나와서 아까 뭐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네? 보호막. 무슨 보호막이죠? 피부 보호막이라고도 하고
피지 보호막이라고 얘기합니다. 피지 보호막. 얘 성질은요, 성질 이야기, pH라는 용어를 아시죠? 네. 알카리, 산성, 중성 뭐 이런 얘기 쓰시는데 그거를 pH라고 하는데 얘의 성질은 약산성을 갖고 있습니다. 약산성. 언제 밥 먹을래? 이렇게 불 켜놓고 자더라. 약산성의 성질을 갖고 있고 얘네는 약산성은 살균이 됩니다. 그래서 살균 역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천연의 보습제 역할을 해요. 10대는 세수하고 뭐 바르지 않아도 딱이다 이런 소리 안 하죠. 왜냐면 피지 보호막이 워낙 빠르게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천연의 선크림 역할을 합니다. 천연의 선크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뭔가를 바르지 않아도 피부는 자기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를 해주거든요. 이런 기능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표피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진피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진짜 피부라고 하는 이 진피는요, 우리의 탄력을 관장하는 단백질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침대 스프링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망상 구조로 침대 스프링은 그냥 일자로 되어 있지만 우리 피부는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X자로 콜라겐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압력이 들어왔을 때 얘네들이 얼마나 탄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탄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콜라겐과 콜라겐이 이렇게 격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 더 단단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콜라겐과 콜라겐 이렇게 만나는 부분에 엘라스틴이라는 단백질 구조가 또 있어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엘라스틴. 얘는 콜라겐. 그러니까 진짜 피부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뭐라 그러죠? 주성분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 사이사이가 이렇게 있어요. 격자 사이사이에 여기 사이사이에는 뭐가 들어가 있겠죠? 그냥 빈 공간은 아니겠죠? 여기에는 수분이 채워져 있는데 그냥 H2O가 아니라 히알루론 뭐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네. 히알루론. 저만에 이렇게 보면은 히알루론이 되어 있어요. 히알루론, 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히알루론이라는 이 수분인자가 들어있는데 이 히알루론은요, 자기 무게에 1000개를 수분인자를 끌어오는 능력이 있어요. 굉장히 보습이 뛰어나죠. 그래서 히알루론이 들어간 화장품은 고가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수분인자 중에서 NAPCA라는 얘가 있어요. NAPCA. 들어보셨나요? 얘는 좀 생소하죠? 여기는 누스킨에서는요. 누스킨 혹시 브랜드 아시죠? 누스킨 브랜드에서 뿌리는 미스트가 있어요. 네, 그 누스키너들은 그 미스트가 NAPCA라는 수분인자예요. 이 수분인자는 히알루론보다는 조금 덜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공기에 있는 수분인자를 5개를 끌어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1000개가 좋을까요? 5개가 좋을까요? 1000개. 그렇죠. 화장품 고르실 때는 히알루론액이 들어가 있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히알루론액도 이제 그레이드가 있긴 하지만 그냥 기침 삼아서 히알루론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 수분들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수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성분들이 있는데 그거까지 알면 조금 더 복잡하니까 이 정도만 알면 소비자와 얘기할 때, 그리고 본사에서 피부 구조나 무슨 성분을 얘기할 때, 표피에 필요한 성분이야? 진피에 필요한 성분이야?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뭔가 틀린 거 있나요? 이 정도면 피부 구조 이야기하는 게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장표를 넣어놨네요. 이거는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고 지나가면 제가 얘기했던 거라 금방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질이
이렇게 하나의 세포가 띡띡띡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세포층이 죽은 세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세포와 세포가 이렇게 우리 피부로 이렇게 딱 안착이 될 수 있는 건 요 사이사이에 이런 시멘트, 벽돌과 벽돌 시멘트, 벽돌 시멘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몸에는요, 이 각질 세포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세포 간 지질이라는 아교풀 같은 역할을 하는 단백질 효소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 죽은 각질들을 떼어낼 때 그냥 물로만 한다고 각질이 떼어지지 않고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단백질 효소를 분해할 수 있는 특수한 성분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우리 이브닝케어 있을까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화장품 회사에서 가루 파우더 얘기하면서 우리 단백질 효소가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야 이 각질 제거가 잘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없나 보다 하고 되게 위축될 수 있는데요. 남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술력을 우리 회사는요 다 넣었다 생각하시는데 우리도 있어라고 다 그냥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나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진짜 다 있어요. 진짜 신기하게. 네, 그렇게 해서 이것까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표 넘어가면 짧은 시간 안에 뭐 이렇게 피부 이야기라고 피부침을 얘기하고 막 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피부의 기능을 얘기할 땐 적어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피부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완벽한 대안은 저희가 있습니다. 여자들의 사람의 피부 고민이 굉장히 제한적이긴 해요. 저는 가장 화장품으로 기대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사장님들은 화장품을 쓰면서 기대하는 효과를 1번으로 삼는 게 뭐세요? 혹시 생각하면서 쓰시나요? 주름, 모습, 미백, 막 성형 이런 건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성형은 안 되는데 본판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성형은 안 되지만 우리가 왜 20대로 돌아갈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나이는 내가 지금 50인데 내 겉모습은 20대와 30대가 갖고 있는 아주 건강한 모습이면 너무 좋겠잖아요. 그거를 추구하는 앱솔루트입니다. 앱솔루트의 이 첫 타이틀 딱 뭔지 아세요? 네, 안티에이징도 아니에요. 안티에이징도 아니고 안티에이징보다 훨씬 앞선 디에이징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미용 용어가 아니고요. 과학 용어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사람이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성형을 하지 않고 뭔가를 하지 않고는 절대 돌아갈 수 없는 과거로 돌려놓겠다라는 이야기를 화장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술로 우리가 뭘 받았어요? 세종대왕 상을 받은 거잖아요. 받을 만한 이유가 있고 이유가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이 우리가 잠깐 이렇게 언급한 피부 기능을 제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지고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만 하면 될까요? 네, 잘 바르고 잘 전달하면 되겠죠. 네, 전달하는 거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나만 예뻐지면 돼요. 나만 예뻐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 얼굴에 뭐 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얼굴에 수분광, 유분광만 나도요. 너 얼굴에 뭐 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요즘엔 미용에 관심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자만 물어보나요? 아니요. 저는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도 물어봐요. 권사님 얼굴에 뭐 했어요? 나도 좀 해보자 이래요. 그렇게 관심이 많은 영역입니다. 이 관심 많은 영역에 하나님께서 내가 좀 젊어지고 관리가 돼서 내 사업을 견인해가는 아주 탁월한 아이템이 이 화장품 앱솔루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배워보니까 또 되게 좋죠? 네, 여러분들 많이